안녕하세요. 저희 팀 버라이어티 크루 웰크 공동망 관리를 위한 주문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브르넷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용기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으로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프로젝트 상세 설명을 통해서 상세 시연을 마지막으로 섹션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 팀 협업에 관한 상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팀 소개, 개발,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인데요. 저희 브루넷은 여러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2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통계청에서는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내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0% 정도 시장 규모가 상승하여 이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점점 더 증가함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따라 주문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저희가 이 브루넷을 만들기 전에 다른 시스템들에 대해서 조사를 미리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나 대시보드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의 진행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만약에 이제 주문이나 교환 반품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류에다가 설명을 하고 이를 상진 올리고 이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런 모든 서류 작업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 도메인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은 그 변경된 도메인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그 시스템이 범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졌다라고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특장점을 이제 고려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통계 자료랑 그리고 대시보드 그리고 알림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간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서 여러 카테고리를 계층화를 해서 상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품목을 이제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범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주문관리 시스템인데 이 주문관리 시스템은 여러 다른 시스템들과 조금 더 이제 죄송합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재고 관리 시스템인 WMS, 그리고 회계 관리 시스템, 거래처 배송 관리 시스템, 이 네 가지의 외부 시스템을 고려를 해서 저희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 창고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는 WMS로 별도의 재고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재고 관리 시스템은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재고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는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재고를 각각의 용어별로 정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주신 자료 참고해 보시면 그 재고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고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회계관리 시스템인데요. 이제 주문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자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구매 품의서나 거래 명세서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래처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저희 본사 시스템에서 이제 발주를 별도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를 통해 이 발주라는 개념 때문에 발주서를 별도로 출력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고 예정 재고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송 관리 시스템인데요. 저희 주문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 상품들에 대해서 별도로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개념을 추가를 해서 배송 상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배송에 대한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출고 예정 재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 시스템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권한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 가맹점, 배송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세 가지 권한은 저희는 이제 앞에 팀과 다르게 회원가입이나 이런 건 별도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그 마스터가 계정을 생성하고 그 이후에 생성된 계정에 그 권한을 부여를 해서 그 권한에 맞는 시스템 사용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사를 보시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까 그 발주 있죠? 발주랑 그리고 가맹점의 주문 교환 반품에 대한 요청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본사에서 시스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사용자들의 계정을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인데요. 가맹점에서는 본사로 그 품목에 대해서 주문이나 교환, 반품 등을 시청할 수 있고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송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조금 일반적인 브라우저 화면이랑 다른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배송기사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저희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모바일 웹뷰 화면을 구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기사의 경우에는 주문이나 교환, 반품에 대해서 배송 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자결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발주, 주문, 교환, 반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전부 전자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제는 이한자는 결제 라인 선택을 해서 결제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는 마스터 계정으로 추가 추가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별도로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이제 전자 결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으로부터 주문 요청을 본사 담당자가 받게 됩니다. 본사 담당자는 이런 주문 요청에 대해서 승인이나 반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겠다라고 책임자에게 결제 요청을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 올린 결제 요청이 처리가 안 됐다면은 이렇게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 요청을 받은 그 본사 책임자는 이 요청받은 결제권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세스 구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 본사와 거래처, 창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발주라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사는 본사 내부에서 관리되는 그 재고 관리 시스템, 재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품목에 대한 발주를 거래처로 넣고 이 거래처는 요청받은 그 품목에 대한 품목들을 창고로 어, 그 배송을 하여 창고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본사 가맹점 창고 이렇게 해서 주문 경험 반품 요청에 대한 프로세스인데요. 가맹점에서 본사로 주문에 대한 요청을 하면은 이 요청을 본사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 요청에 대해서 창고 재고 관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배송을 하거나 이 재고에 대한 추가 또는 감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핵심 프로세스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문, 그리고 발주, 교환, 반품 이 네 가지인데요. 그 주문, 교환, 반품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문으로 같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주 화면인데요. 발주서를 본사 관리자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발주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주가 요청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구매 품위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그 담당자가 구매 품위서를 확인을 하고 관리자는, 그 책임자는 이 발주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발주가 승인된다면은 그 발주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 그 재고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주문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필수 구매 품목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필수 구매 항목은 본사에서 가맹점의 구매를 권고하는 상품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했었는데요. 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했을 때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계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필수 구매 품목이라는 그 단어를 그 개념을 추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캠페인 이런 상황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에서는 주문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후 주문 요청에 대해서 본사에서는 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요청된 주문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는 승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승인이 완료되면 이후 배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송이 진행이 되면은 그 배송 기사가 배송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배송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브루넥이고요. 임직원 등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회원가입의 개념이 마스터가 별도로 계정을 추가하는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에 대해서 본인의 직위가 어디인지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스터 계정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의 결제 라인에 대해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맹점과 거래처가 별도로도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소는 외부 API, 카카오 주소 등록 API 같은 거를 카카오 주소 검색 API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부분은 그냥 계정 등록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계정 등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게 거래처명, 주소 검색을 해서 담당자와 이메일, 연락처 입력을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별도로 저희가 상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저희 도메인의 범용성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도 별도로 관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품들이 자사에서 관리될 수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별도로 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매 단가, 판매 단가는 마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필수 구매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품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언제까지 몇 개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으면은 가맹점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발주랑 주문이 진행이 될 텐데요. 발주랑 주문 그리고 교환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교환이랑 반품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발주입니다. 이 거래처를 선택을 하고 어떤 창고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을 올립니다. 라고 결제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 거래처에서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매 품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창고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고 이것들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입고 예정 재고로 영인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신을 받은 그 책임 관리자는 승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승인이 되게 된다면 입고 예정 재고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발주가 승인이 됐고요. 아까 그 기한을 올렸던 그 관리자는 결제 승인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제 회계팀으로 구매 품에서도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출력을 할 때는 출력에 대한 기록 내역을 남겨서 별도로 이제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PDF 파일로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입고 예정 재고가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발주를 통해서 향후 입고가 될 예정인 재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입고가 다 완료가 되면은 아까 그 입고 예정이었던 재고들이 전부 다 가용 재고로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고 예정이었던 재고가 가용 재고로 추가가 됐죠. 네, 주문인데요. 가맹점에서 먼저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필수금액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장바구니 담아서 몇 개를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고 본사로 주문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문 요청 상태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그 주문 요청건에 대해서 이를 승인하거나 아니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중으로 바뀌었죠. 이를 이제 책임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된다면 처리 중인 게 주문 승인이 됩니다. 이게 주문 승인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문 요청서랑 거래 명세서를 별도로 출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외부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고려를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문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출고 예정 재고로 재고값이 변경이 됩니다. 이 값들이 이제 추후 배송 완료가 된다면 실제 출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배송기사가 별도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건에 대해 실제 배송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주문건의 배송 상태가 변경됩니다. 이후 배송이 완료된다면은 그 주문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배송이 완료되어 주문이 다 끝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출고 예정 재고가 있었는데 그 출고 예정 재고가 모두 다 현재 재고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환인데요. 이제 교환도 동일하게 있는데 기존에 주문했던 그 품목들이 있어요. 그 품목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모두 교환을 진행하겠다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교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유와 사진과 함께 교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맹점에서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보시면 교환 요청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결제 요청을 올리고 상대값이 교환 처리 중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상에서 바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한테 올라온 그 상신에 대해서 승인을 별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에 대해서도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그 배송이 이제 동일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이 재고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태값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환에 대해서도 별도로 출고 예정 재고에서 출고 예정 재고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교환도 동일하게 배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배송이 만약 완료가 그 회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교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 이후 입고 예정 재고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수거가 완료됐다. 그리고 창고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희 재고로 별도로 또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환을 요청한 상품에 대해서 출고 예정 재고였던 그 5개의 블루베리가 교환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료가 된 거에 대해서는 또 주문이랑 똑같이 배송 완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출고 예정 재고였던 재고가 모두 다 배송이 다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출고 예정 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고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시스템에서 저런 식으로 직접 그 처리가 완료됐다라고 관리를 하도록 저희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연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섹션 1을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섹션 2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저희 팀 소개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조금 특별했는데요.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격들이 가진 모임 크루로 버라이어티 크루라는 이름을 지어봤고요. 저희가 성격이 많이 달랐던 만큼 서로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도 있었었고, 이 짧은 개발 기간 안에 모든 걸 다 완료를 해야 됐기에 모두의 개발 사항을 모두 다 실시간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의견 차이를 저희가 시각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었고요. 노션을 통해서도 이제 각각의 템플릿을 만들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다 한꺼번에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GitHub 이슈나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기능을 개발을 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다 공유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슬랙에서는 별도로 GitHub에 대해서 그 워크플로우와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통해 본인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저희가 많이 빠르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요구사항이 조금 더 복잡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ERD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앞쪽이랑 똑같이 이제 색깔에 따라서 도면을 조금씩 이제 나눠놓은 부분입니다. 회원에 대한 도메인인데요. 회원에서는 별도로 권한이 분리가 되어 관리가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저희는 회원별 권한이랑 테이블로 관리를 해서 권한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주문 도메인인데요. 이제 교환이랑 반품과 동일하게 모두 다 이력이 별도로 관리될 필요가 이력과 내역이 별도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력 관리 테이블 또는 내역 관리 테이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교환 반품 도메인에서는 특히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 완료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를 별도로 관리를 하여 저희가 외부 시스템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 스택인데요. 크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DB 이렇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브라우저와 모바일 뷰 이렇게 두 가지 뷰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프론트엔드 서버, 백엔드 서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그리고 별도로 상태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 영속성 데이터베이스를 마리아DB, RDS, S3 이런 포켓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프라나 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우선 저희는 소스 코드를 이 GitHub라는 곳에서 이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GitHub에는 GitHub 액션이라는 CI/CD 툴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그 바로바로 개발한 사항들에 대해서 AWS 클라우드를 통해 클라우드로 바로바로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와 여러 가지 액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부분을 조금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송기사 같은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됐기에 이렇게 디바이스를 나눠봤습니다.
그 아래는 그 권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봤고요.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저희가 개발 환경이랑 배포 환경이 별도로 구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버를 분리를 해서 블루그린 배포를 통해 저희 배포 환경에 대한 장을 마련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루그린 배포가 저에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백엔드 서버인데요. 저희는 이제 똑같이 스프링 부트를 활용해서 그 뒷단을 구현을 했고, 이 서버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해서 이 스케일 아웃을 했고요. 이 스케일 아웃을 하여서 이제 각각의 서버가 받을 수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하고 보니 저희가 인증 세션으로 이제 레디스라는 서버를 별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동일한 세션, 인증 세션을 첨부를 해야지 이제 같은 서버에 대해서 그 인증 세션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세션을 청주하도록 해서 세션 클러스터링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통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통신의 보안성을 높이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HTTPS를 도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주문 각각의 처리 상태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 상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상황이죠. 저희는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 고려를 했지만 어떤 상황이 또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각각의 상태에 결과적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서 카프카라는 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TMS 그리고 WMS 외부 시스템과의 그 결합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 모듈을 만들어서 그 각각의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통계 대시보드가 그 메인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통계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전년도 데이터 그리고 지금 데이터, 작년 데이터, 몇 달 전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 AI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더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네, 너무 6개월 동안 다들 너무 감사했고 너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원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